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핫 이슈는 이 뉴질랜드 총기 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뉴질랜드 총기 참사 발생한 지가 언젠데 이제 이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와 연관돼서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더 추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이 총기 사건의 용의자는 마치 게임을 하듯 실제 총격 범행 상황을 이 동영상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이 게임을 하듯이 이 처형식 이 총격을 가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헬멧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이 총격 무차별 난사를 하는 상황을 이 동영상으로 생중계를 했다라는 것도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임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중계를 하듯이 사람을 마구 이 생중계를 하면서 사람에게 마구 총을 쏴댈 수 있을 것인가? 그 게임은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조금 좋아하죠?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예, 게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 네. 스스로를 게이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 프로게이머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새로 나온 게임들을 좀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 그 새로 나온 게임이라는 게 주로 이제 그 총 쏘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죠, 사실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게임들이 좀 많긴 한데요. 네. 그 게임을 꼭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잘 이렇게 플레이하는 시리즈들 무리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르이긴 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게임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지난 그 뉴질랜드 총격 사건 발생 후 한국의 언론에서 용의자가 이 게임을 했는데 게임 이름은 뭐냐 하면 네.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으로 살인 훈련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포트나잇 게임에 관련된 이 관심이 폭증했어요. 네. 일단 그 동영상이 있는데 소리만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갑자기 그 무기 중에 하나 도끼를 꺼내서 벽을 막 부시네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저렇게 네. 해서 이제 막 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게 벽을 부시든 뭐 나무를 네. 부시든 무엇을 부시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리소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무기를 좀 네. 획득했어요. 네, 다른 무기도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상대방이 적이잖아요. 네. 적을 이제 찾아서 사살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처리를 하든지 이번엔 아니면 또 끝까지 피해서 살아남든지. 이번엔 또 총을 얻었네요. 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같은 종류의 이제 게임들이 많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 너무 잘하시나 봐. 아니, 이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게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좀 안 맞았던 게 그래픽이 너무 아이들 그래픽 같고 그리고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래픽이어서 리얼하지 못하다. 네, 리얼하지 못해서 좀 안 하고 있고. 한마디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게임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금 프라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리그에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동부 지역 저쪽 뉴욕이나 저 버스턴 이쪽에서나 부모들이 일부러 이 개인 튜러들을 고용해서 자녀들한테 이 포트나잇 튜러들을 고용해서 1시간에 과외 학습하는 거예요? 몇십 불씩 받을 시간당.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또 획득할 수 있으니까 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즈를 하면 이게 그래도 보통 부모가 그거를 이 게임 과외를 시킨다는 건 좀. 일부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일부? 뉴스에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래픽은 보니까 무슨 마치 동화 같은 조금 그런 그 그래픽입니다만은 뭐 총기 쏘고 도끼로 부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잔인한 모습보다는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도 막 폭력적인 그런 감정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이 게이머 입장에서 이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폭력적인 현상을 느끼게 되나요? 폭력적인 현상을 느낀다고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분노는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무슨 오락실에서 했던 갤러그 수준의 게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난다 갤러그. 네. 슈퍼 마리오 있었어요. 슈퍼 마리오도 있고요. 예, 슈퍼 마리오도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게임 타이틀인데 완전히 변화돼서 진화돼서 나오긴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게임이라기보다는 전자오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락실에서 많이 잡혀가지고 어머니한테 많이 뚫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네. 그때 당시에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에 오락실이 20원인가 30원인가
좀 비싼 데는 50원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 보니까 그 게이머예요. 진정한 게이머. 네. 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폴트나잇이라는 이 장르가 어떤 장르냐면 요 단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FPS라고 하는 게임 장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First Person Shooter 게임이라고 해서요.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폴트나잇 같은 경우는 1인칭 시점이긴 한데 내가 아바타를 조정하는 게 보일 정도의 3인칭 시점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냥 내가 TV 화면, 내가 보는 게임 화면이 그냥 내가 눈에서 보는 실제 화면, 실제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는 그 게임이고요. 네, 근데 이런 게임을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나 살지 못하는데 이게 레이팅이 걸려 있어서 그러게요. 보통은 이제 T이나 T자나 M자가 걸려 있습니다. T는 뭐? T는 이제 Teen이 살 수 있는 거고요. 티네이저? 네, 티네이저에 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16살, 17살까지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M이 걸려 있으면 매추얼 게임이라 그래서 17살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 폴트나잇은 M이에요? 폴트나잇은 제가 알기로 이게 M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M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연령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막 총으로 쏘고 칼로 부시고 뭐 도끼로 부시고 막 그러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뭐 피가 튄다거나 그런 표현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이게 그래픽 자체는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그 그래픽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 같은 그냥 예전에 보면 그냥 귀염성 있는 게임 같은 그건데 특히 이 T나 M으로 넘어가는 이 퍼스트 퍼슨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사와 같고 지금 보면 사람의 피부 톤이나 눈동자까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고백한 건데 그 콜 오브 듀티라는 그 전쟁 게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좋아했었어요, 한동안. 네, 저도 사실 콜 오브 듀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게임을 그냥 그 퍼스트 퍼슨 슈터라고 보시면 슈팅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래픽에 잔인하던 덜 잔인하던 결국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그 게임 속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떻게 온다고 이렇게 느끼냐면 게이머의 입장에서 게임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몰려오는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답답함이라는 게 드디어 나온다. 예, 이 자기에게 나온다. 이 답답함이라는 게 아마 대부분들 다 마찬가지실 텐데 이게 내가 컴퓨터랑 하는 이 게임에서 나오는 답답함이 아니라 상대 유저와의 경기에 게임에서 나오는 답답함과 그게 화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 속에서 내가 하지만 이게 요즘 인터넷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서 쏘고 막 하는 게 저쪽이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저. 네. 요즘 다 게임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실시간으로 게임 속에서 내가 이제 총을 맞았고 쓰러졌어요. 네. 그러면 실제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저한테 내가 맞은 듯한 느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말만 한데 해도 화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게임 트렌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저 대 하는 그 이렇게 실시간 게임으로 다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정착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다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생방송, 이렇게 유튜버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온라인 소셜 미디어로 자기네들의 게임 상황을 중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게임이 풀리지 않았을 때 갑자기 격강한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C에 그렇겠어요. 이 키보드를 집어 던진다던가 뭐 욕설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 동영상들이 많이 떠돌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빙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분노를 격발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과학적인 증빙까지도 필요 없겠어요. 네. 누군가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해보면 그 어떤 그 화가 나는 거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또 보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정도를 예를 들어서 1서부터 10까지라고 봅시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폭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게임을 막 하다가 이제 졌어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졌어요. 그래서 화가 한 2, 3 정도 난 거야. 네네네. 근데 책상 한번 손으로 탁 치고, 졌네. 네, 맞습니다. 했는데 이게 일주일, 열흘, 한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똑같은 그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2, 3이 아니라 5, 6 정도 화가 나는 거죠. 점점 이제. 네.
게임이 가진 그 자극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우려들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같은 게이머의 입장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가장 대두되는 우려가 모방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노의 격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현피라고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현실 도피? 현피라고 현실에서 플레이어를 킬한다. 그래서 현실 PK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피라고 너무 하는데 어려운 거 얘기해 이게 현피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유저들하고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게임상에서 너 어디야? 한국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 현실에서 만나서 맞짱을 이제 이게 이런 표현이겠지만 내가 맞싸우는 게임에서 거예요. 너한테 비록 졌지만 잠깐만 너 나 안 되겠어. 너 어디 살아? 누구야? 그래? 네. 나와 어디로 나와? 네, 그 현피라고 해서 현실에서 이길 수 있어. 예, 그 굉장히 사회적 문제라고 야,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요즘 뭐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는 적다가 해도 한 번 이 사건이 터지면 네. 게임계가 한 번씩 그 문매를 맞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대부분 연구들이 보면 청소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연구 결과 뭐라고 나와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게임이 사람의 폭력성을 확대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조금 더 우세하긴 그래요? 합니다. 네. 그 연구 기금을 누가 댔느냐가 또 중요하지. 네. 예, 그 연구 기금을 누가 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분노가 격발한다라고 해서 위험성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퍼스트 퍼슨 슈터 게임을 즐긴다고 해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게이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전혀 없다고가 아니라 우리 예. 홍계식 기자도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의 없는 거의 없죠.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10,000명 중에 1명만 그런 폭력성을 갖고 거리에 나와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뉴질랜드 총기 사건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성인들은 어때요? 성인들의 경우는 이게 어떤 이게 의견들이 좀 있냐면 사회와 좀 격리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외톨이형이나 은둔형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외톨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합니다. 원래 네.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그 사회와의 교류, 그러니까 그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부류의 우리 성인들에서는 약간 폭력성이 좀 짙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게임 시장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게 30, 40대 성인들이거든요. 그래요? 엄청난 시장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단 이 슈팅 게임들이 굉장히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컨솔이나 PC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슈팅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노출돼 있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총기류에 대한 논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제 총기 옹호자들의 논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게임은 사실 게임이잖아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서 내 분노를 격발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거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정제력을 이걸 누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선을 안 넘는 거잖아요. 게임 할 때는 조금 네. 화를 낼지 모르지만 게임 그렇죠. 딱 끝나면 에이씨 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정상이 된다 이거죠. 대부분의 네.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페리어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 내려오니까요. 뭐 여담식이지만. 근데 총기를 옹호하는 사람들,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네. 아니 총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총기 소유주들은 총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스포츠만 즐기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기와 게임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기는 직접적인 살상의 도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게임은 분노가 격발될 수 있는 매개체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릴 수 없는 우려는 뭐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중에 하나라도 그 현실과 좀 구분을 좀 못하고 또는 화가 그 자제를 좀 못하고 진짜 총으로 이제 뭘 할까봐 이제 걱정하는 건데 다시 뉴질랜드 얘기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제가 또 이게 이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본 게 뉴질랜드가 이제 참사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무슨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게임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이게 퍼스트 퍼슨 슈터 게임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차 이제 지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아예 반자동 소총 판매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4월 달부터 이제 시행하겠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사 속도를 높이는 이 범프 스탁 네. 또 없애고요. 그리고 이 총알이 많이 들어가는 하이 캐퍼시티 매거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괄 금지시키기로 했고요. 세네요. 그러니까 금지된 총기에는 밀리터리 스타일,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모든 소총이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건바이백을 해서 지금 현재 총기는 대부분 소요율이 높대요, 뉴질랜드가. 그래도 건바이백을 하면서 자진으로 이렇게 자진해서 총기를 반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총기를 좀 줄여나겠다고 매우 강력한 정책을 한 거거든요. 왜 도대체 미국은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보고서는 쭉 해서 그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네. 댓글들이 보니까 바로 이게 미국에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지적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보다 미국이 사고방식이 덜 떨어졌다고도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거를 보면 좀 사고방식이 좀 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사고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알잖아요. 이 돈의 문제 그리고 정치와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게임 유저들이 한 번씩 그 자기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가 한번 생겼을 때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백인우월주의다 이렇기 때문에 저게 발생한 거지 나만 안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셔서 과연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조금 분노의 게이지가 조금 더 올라가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자고 하는 게임인데 내 맘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건가? 그렇다면 굳이 그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본인이 본인 얘기를 경험담이죠. 아니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게 잘 되던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너무들 잘해요. 모든 게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자고 이제 골프 치고 그래서 골프장 나갔다가 안 돼서 골프처럼 막 바닥 패고 이런 사람들 있고. 네. 스트레스 풀자고 야 오늘 스트레스 풀자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해. 그 모였다가 서로 맥주 취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정도가 지나치면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게임은 그냥 게임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분들 뭐 지금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게임은 게임이고 그게 사람의 폭력성과는 극히 적다라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한테는 이 게임이 나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 맞물려서 이 정책적으로는 아무리 분노를 폭발하고 싶어도 주변에 총기가 없으면 총기 사고는 안 일어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총기는 미국에서의 총기는 절대 반대. 네, 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총기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뭐 우주인들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합리화 돼서도 안 되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조금 더 잔인하고 조금 더 성인 지향적인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리고 총기가 더 많이 등장하는 폭력적인 요소가 많은 게임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